따자하. 안녕하세요. 중국어 주은쌤이에요. 예전에 제가 파고다 이제에서 팔방민 중국어 주은쌤 컨셉으로 녹화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중국어에 대한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거기서 강의를 안 한 지가 벌써 거의 4년이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개인 과외, 뭐 아니면 학습지, 뭐 개인 출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뛰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제가 받은 좀 은혜와 사랑을 좀 더 보답하고자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중국어 발음과 여러 가지 좀 다른 뭐 여행에 관한 뭐 실존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좀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저도 엄청 뛰어나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그런 스타일 이런 거 항상 1등 이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저도 스카이 대학 출신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인서울의 그 고만한 대학교, 저는 이제 동덕여자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서 중국어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중국어가 어떻게 조금, 되게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1학년 때 공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 1학년 때 공부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성과도 안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 영어는 잘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 이제 친구들은 되게 유학파인 거예요. 유학파가 여기서 7명이나 있어. 내 선배들이 재수강을 해가지고 저보다 더 높은 학점을 따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성적이 1, 2학년 때까지는 좀 부끄럽지만 B0, C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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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흑역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중국어 교수님이 마리 쿨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마리가 울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그 발표를 저한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또 그거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왜 나는 못할까? 쟤는 저런 데 있으면은, 굉장히 약간 넘사벽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되게 평범하고, 저희 집에 무슨 수재나 영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되게 평범한 집에 평범한 딸이 태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저는 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중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크게 고민을 한 스타일도 아니었고, 왜 나는 중국어를 못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방황을 하다가, 제 인생의 진로, 제 어떻게, 여러 가지 플레인에서 방황을 하다가, 제가 또 이제 훌륭한 제 멘토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토쌤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이제 나도 해야겠다. 나도 그래도 성적을 좀 재수강해서라도 좀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삐뿔로 다 갈아엎었습니다. 와, 삐플과 A재료로 좀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유학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원래 제때 못 가면은 끝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도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유학을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3년도였는데 중국의 심양사범대학교인가? 하여튼 거기 심양대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교환학생을 1년 정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비용이 1,500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또 또 있죠? 네, 갑자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보통 중국 유학 가려고 하면 2학년 끝나고 가라. 거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인생의 공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삼성 가고 현대 가고 LG 가고 아니면 동원 기업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인생 사업 성공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인생의 진로를 꾸미잖아요. 저는 이제 제때 때를 못 놓치고 그리고 유학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저는 솔직히 돈이 너무 고민된 거예요. 이제 돈을 제가 아빠가 돈을 안 대줄 생각은 없었는데 좀 고민도 많이 했고 막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도 하다가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일도 있고 해서 그냥 안 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유학도 안 가고 어, 좀 그렇게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왔어요. 네, 그리고 뭐 면세점에서도 알바도 해봤어요. 왜? 내가 중국어과 졸업했는데 이제 면세점에서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HSK 뭐 4, 5급 후딱 따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일을 이제 알바를 해봤습니다. 알바를 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구나 해서 또 하다가 또 이제 네. 승무원을 이제 친구가 또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동방항공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동방항공 이제 채용 공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시험 봐봤죠. 살도 빼고 해가지고 근데 결과 안 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학원 시험도 이제 봐봤어요. 뭐 동네에 있는 시험도 보고 대형 어학원도 시험 봤는데 대형 어학원 이제 Y4 YBM에서도 이제 제가 시험을 봤는데 3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지고 음, 그때 이제 네 번째 이제 TO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그만둔 거예요. 한국 외대 중국어과 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메이크업을 할 쌤을 이제 찾아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휴학도 1년 반 정도 하고 휴학을 1년 반 정도 해서 이제 25살 뭐 6월 정도 때 뭐 어학원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뭐 어떻게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하다가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과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과 연단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가르침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쌤이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23년 12월에 중국어 동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정화예술대학교에서 그때 한번 시간 강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중국어 유튜브를 계속 올려서 정말 짧으면 10분, 좀 길면은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익힐 수 있게 여러분들께 꼭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어 발음편을 준비했으니까 모두 많은 선생님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 꼭 보답을 하고자 더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음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중국어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국어 발음은 알려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중국어 파트에서 기초 중국어를 담당했기 때문에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무한 반복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어의 첫 번째 음절을 이제 구성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이 친구가 뭐죠? 얘는 이제 말이라는 거잖아요, 말. 말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영어로는 홀스죠. 그다음에 중국어는 뭐라고 할까? 처음에 배웠을 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말을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쉽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쵸, 쉽죠. 근데 하지만 이제 중국어로 말을 뭐라 그래? 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 하지만 또 이제 한자로도 써야 되고 또 뭐까지 알아야 돼요? 중국어의 음절은 어떻게? M이라는 성모랑 A라는 음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음모 위에 이제 이러한 성조가 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의 이제 성모,
음모, 성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어병음이라고 해요. 한어병음. 줄여서는 그냥 병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성모라고요. 음절의 가장 앞부분을 성모라고 하고, 성모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음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모 위에 찍힌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성조라고 해요. 성조는 음의 높낮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읽냐면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뜻이 말이구나. 이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거 한자는 이렇게 쓰고, 네, 뭐예요? 이제 병음은 MA, 이제 성조는 음모 위 이렇게 찍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어 성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조는 이제 뭐 성조는 뭐라고 해요? 성조는 이제 중국어 음절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높낮이를 성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의 높낮이가 중국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리드미컬하고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중국어 발음에는 네 가지 기본 성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본 성조의 이제 발음과 높낮이 그다음에 그 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성은 뭐야? 자, M이 뭐라고 했죠? 성모, A는 음모, 그 다음에 음모 위에 이렇게 성조를 표기하는데, 이제 일성은 이렇게 읽어요. 뭐, 얘가 1이 도라고 하고, 5가 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은, 마,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은 뭐냐면, 네, 이성은, 내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에서 5까지 끌어당기는 음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3은 미고 그다음에 5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레미 미에서 마 이렇게 끌어당기는 음을 이제 제2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그다음에 이제 M, A 뒤에다가 이제 여기 A에다가 이렇게 이제 삼성의 성조를 쓴 거죠. 이게 삼성인데 얘는 도레, 레에다가 이렇게 2, 1, 4 이렇게 해가지고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사성은 뭘까? 그러면 사성은 여기 소리죠. 소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까지 내려 꽂는 음인데 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성조를 익히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뭘? 중국어 발음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 다시 한번 볼게요. 일성은 솔에서 뭐 이성은 이제 미에서 솔까지 마 삼성은 레도 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성은 솔에서 도까지 마. 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에 대해서 볼 건데, 경성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별경의 이제 소리, 가벼운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어에서 일부 음절, 모든 음절이 아니라, 뭐 일부 음절을 원래 성조를 읽고 가볍고 짧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성부터 4성까지 다 있잖아요. 뭐, 마. 근데 성조를, 이 1성의 성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가볍고 짧게 발음하는 거죠. 얘를 경성이라고 하는데, 경성은 성조를 표기할까 안 할까요? 경성은 성조를 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고 이제 익히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일성인데 이제 일성의 이제 경성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성의 경성은 얘가 도고 솔이잖아요. 솔에서 쭉 끌고 가요. 뭐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거를 일성의 경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엄마라고 하는데 얘를 일성의 경성이라고 하고 얘는 뭐냐면은
이제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Y는 I로 대체해서 읽어요. 얘가 이제 미라고 해서 솔까지 끌어당기면은 어떻게 해요? 예예. 뭐, 예예. 아, 이제 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예예. 그다음에 삼성엔 얘가 보면은 얘는 이제 삼성 플러스 경성인데 이 친구는 삼성을 이제 삼성의 반이라고 해서 반삼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몰래는 뭐 나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다 지워버리고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이렇게 나이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이 그다음에 사성의 경성은 어떻게 읽냐면은 얘가 솔이거든요. 솔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빠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경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볍고 짧게 발음되는 성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열심히 좀 어떻게요? 좀 보면서 익히면서 눈으로 그다음에 소리 내서 따라서 해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어병음의 성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성모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성모는 중국어 음절의 첫 부분에 오는 자음을 성모라고 하잖아요. 성모라는 거는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총 개수는 21개, 그리고 소리 나는 모양은 입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이렇게 벌리는 정도, 혹은 입술과 치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 걸 보시면 이제 쌍순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 쌍순음은 쌍이 뭐예요? 쌍이 이제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서 나는 소리를 쌍순음이라고 하고, 뭐 비읍, 피읍, 미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상 성모는 뒤에 뭘 가지고 당겨요? 음모를 가지고 당기잖아. 얘는 오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어, 포어, 모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죠. 순치음이라는 건 뭐야? 순치음은 윗니랑 이게 윗니 이게 이치랑 윗니랑 아랫입술이 나는 소리인데 여기 윗니가 여기랑 아랫입술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포어 이렇게 발음하고 살점음은 혀 끝과 이제 얘는 혀설의 윗잇몸 소리. 혀의 여기 끝이 이제 이빨 윗니 뒤에 있는 잇몸이랑 닿아서 나는 소리를 살점음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이제 으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얘를 다 붙이는 거죠.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이렇게 붙이고 살근음은 혀설의 이제 뿌리. 혀의 여기 경국의 혀 뿌리에서 나는 소리인데 얘는 뭐 크어, 크어, 흐어 이렇게 하고 살면은 볼게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구강 구조를 함께 살면음이라는 거는 혓바닥이랑 입천장을 이제 붙였다 떼면서 나타나는 소리인데 우리 이 친구는 이제 입을 이렇게 길게 찢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혓바닥이 입천장과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시 이렇게 발음하고 설첨 전음은 혀끝의 앞소리. 그러니까 혀의 끝의 앞소리라고 해서 혀끝 앞소리는 이 친구는 이제 ZCS가 I랑 만나면 뭐랑 발음한다? 으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읽냐면은 스 그러니까 혀 끝이 윗잇몸 뒤에 붙였다 떼면서 마찰하는 소리예요. 설첨홈 혀 끝의 뒷소리라고 해서 혀를 이제 말아 올려서 말아 올려서 낸 소리를 설첨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시면은 얘는 보니까 설점 전음이랑 후음의 차이는 Z 뒤에 H를 넣은 거거든요. C 뒤에 H를 하나 넣은 거고 S 뒤에 H를 하나만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굴리는 발음이에요. 뭐 쯔, 츠, 시, 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모를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성모의 입모양이 있어요. 성모의 입모양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아까 이제 이름을 붙였죠. 보시면 쌍수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 한자를 보시면 되는데 입술에 두 개가 만나서 붙였다 떼서 나는 소리인데 이게 윗입술이고 아랫입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입술이랑 아랫입술을 이렇게 하자. 우리 립스틱이나 립글로즈 바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뽀와 포와 이렇게 마찰하면서 이거를 이제 뭉개서 이제 약간 이제 파열시킨다. 발사시킨다. 이런 식으로 뽀와 양립술을 다물어다 떼서 나는 소리를 쌍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대표적으로 오어를 붙였어요. 저는 오어 안 붙이고 아이 붙이면 안 돼요? 아이 붙여서 소리를 내셔도 돼요. 그러면 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어를 붙이는 이유는 오어가 가장,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표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공부할 때처럼. 그래서 음모 오어는 입을 둥그렇게 오므리고 이게 이제 오어 자체가 이 친구가 오어인데 요게 이제 약간 어떻게 발음할까? 우리 일반적으로 오어 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이 이제 둥그렇게 오므라지지 않아요? 오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헌남에 이제 뒤에 약하게 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를 보면은 뽀어, 포어, 모어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양립술을 다물어다 떼는 거죠. 이건 순치음이란 것도 한번 봐볼게요. 순치음도 이제 한자를 보시면은 나 한자 싫은데 그러면은 이것만 아시면 여기서 나오는 한자만 보시면 되는 거죠. 순치음은 이제 입술과 이가 만났다 떨어지는 소리. 여기 나왔네요. 윗니랑 아랫입술 사이에서 마찰하면서. 그러니까 내 윗니가 윗니가 있잖아. 윗니가 여기가 이제 아랫입술과 마찰. 이렇게 그러니까 윗니가 아랫입술을 포개면서 한번 마찰하고 떼어줄 때 나는 소리로 영어에 우리 F 발음이죠. F 하면은 F 할 때 그게 확실히 돼요. F. fruit, fish, finish 할 때 우리 발음이 좋게 어때요? 그 느낌을 살려서 for, 이렇게 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F 뒤에도 오어를 넣어서 for 영어 F 발음의 원리가 바로 이 친구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설첨음 혹은 설첨 중음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설첨 중음은 이제 혀의 이제 중간에 나는 소리다. 그래서 설첨음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이 친구는 보면 이제 혀끝이 이게 여기 혀의 끝이잖아. 이게 여기는 윗니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야. 혀끝이 윗니의 잇몸. 그러니까 윗니 뒤에 있는 잇몸에 붙였다 떼면서 나는 소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이제 보면 이 친구가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이렇게 발음을 하죠.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음모의어는 이 친구는 의어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애 아니에요? 애는 아니고요. 애는 영어 할 때 애고요. 얘는 의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입을 약간 벌리고 하고 짧게 내면서 의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에 이제 디귿, 티귿, 니을, 리을이라는 이제 자음을 이제 붙인 거죠. 성모. 그래서 이제 발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근음은 뭐냐면 설근음은 혀 뿌리에서 나는 소리예요. 여기가 연구개가 여기 있고 이제 혀 뿌리가 설근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얘는 이 친구 보면은 키역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설근음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혀뿌리를 연구개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설근 위에 있는 이 부위를 연구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제 섣불이랑 영국애랑 이제 우리가 입을 모을 때 아니면 입을 벌릴 때 이제 가장 잘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마찰하면서 즉 결국엔 혀풀이 설근에서 나는 소리를 설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혀풀이를 연극에 가까이 접근시켜서 마찰음을 낸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끄어, 크어, 흐어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끄어, 크어, 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살면음이 있는데 살면음은 그 혀의 면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J, Q, X가 있는데 여기 뒤에 I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혓바닥을 평평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시즈할 때 입술이 찢으면 평평하게 되거든요. 입술이 양끝으로 더 길게 늘리면 혓바닥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여기 경국에 닿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살면과 여기 경국에 이제 살면이라는 경국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닿게 돼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각각 한국어로 찌, 치, 시, 찌, 치, 시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음 혹은 설첨 전음. 근데 한자가 너무 어렵죠. 한자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한자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음, 그러니까 이거는 막 보시면은 아까 우리 설자, 이 치자 음자 여기 보시니까 혀끝이 혀의 끝이 윗니 뒷면에 붙였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를 설치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윗니 뒷면에 혀끝이 이제 붙였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보면은 혀끝을 윗니 뒷면에 붙여서 댄다. 똑같아요. 혀끝을 윗니 뒷면에 마찰시킨다. 그러면은 얘는 한국어에 으로 읽어요. 으로 읽어서 절대 이가 아니에요. 으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라서 제가 좀 더 쉽게 해드리려고 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뭐 쯔, 츠, 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쯔, 츠, 스. 그래서 한국어에 으와 비슷하나 이렇게 혀끝을 윗니 뒷면에 붙여서 대면서 내는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권설음이 있는데, 권설음은 혀를, 이제 권자가 말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혀끝을 이제, 혀의 끝을 이렇게 만 거죠. 혀끝을 말아서 입천장에 붙였다, 약간 떼면서. 여기 혀끝을 이제 경국에 이제, 말아서 붙였다 떼면서 발음하는 소리인데, 얘를 설정 후음, 이라고도 합니다. 후가 뒤에 있잖아요. 뒤로 이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ZH, CH. 자, 보면 아까 나왔던 설점 전음에 H만 더 추가된 꼴이에요. 그 다음에 R. 얘가 바로 R. 이게 바로 이제 그 권설음의 대표적인 친구인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혀끝을 말아서 입천장에 붙였다 떼면서 나는 소리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혀끝을 이제 입천장에 붙였다 약간 떼면서 발음하는 소리로 설점 후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모가 있어요. 음모라는 거는 이제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음모라고 하는데, 음모는 우리말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요? 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가 초성이고, 얘가 중성, 얘가 종성. 이게 음모의 이제 우리말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총 36개. 36개는 많은 것 같으면서도 좀 적을 수도 있죠. 36개인데, 기본 음모를 보실게요. 기본 음모 6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얘는 뭐, 오어, 으어,
이, 우,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가지 음모를 제가 이제 했는데 이 위자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이 유 위에다가 땡땡을 붙여요. 그러면 얘 유땡땡 아니야? 유땡땡인데 여기 우 옆에다가 L만 붙여서 이렇게만 소리를 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분홍 색깔 있잖아요. 여기서 I, 우, 위가 단독으로 쓰일 때, 단독으로 쓴다는 거는 혼자 쓴다는 거야. 우리 혼자 쓰면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어 병음의 삼위일체, 병음의 삼위일체는 항상 성모, 음모 하고 그 다음에 성조, 성조까지 이렇게 삼성. 이렇게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는 항상 외로우니까 성모 Y를 붙여서 이 이렇게 읽고 우도 이제 앞에다가 성모 W를 붙여서 우.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중요한 게 유땡땡은 아예 Y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키 할 때 입술을 이제 모으잖아요.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음모 36개 중에서 나머지 음모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복음모랑 비음모가 있는데 이제 복음모는 뭘까? 복음모는 복수음모. 그러니까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음모는 이게 코비자, 콧소리, 응 할 때 뭐 n이나 ng를 쓰시면 되고 결합음모는 뭐냐면 I 결합음모가 있고 우 결합음모가 있고 위 결합음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로 시작하는 결합음모, 우로 시작하는 결합음모, 위로 시작하는 결합음모가 있고 건설음모는 이게 이제 음모의 가장 해야 포인트죠. R 이렇게 읽어. R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스터디 공부를 할 때, 学习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조금, 좀 꼼꼼함이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틀리게 읽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발음이, 조금 멋있게 나는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내 발음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발음이 왜 중요하면은 발음을 잘하면은 반을 먹고 가잖아. 너 좀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읽냐면은 뭐 I라고 읽고 얘는 A 제가 다 써드릴게요. 우리 A 뭐야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는 아오 이렇게 읽고 얘는 어우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비음모는 N이나 NG가 되어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언, 앙, 엉, 옹, 약간 뭐 어떤 느낌이 약간 좀 느끼한 그쵸? 비음모가 코를 사용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이제 I 결합 음모는 I 뒤에 이제 쓰는 음모를 I 결합 음모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은 발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은 뭐냐면은 표기. 그러니까 표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한자 뒤에 이제 병음의 표기를 쓰잖아요.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발음은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연두색의 표기를 보고 이렇게 파란색 이야로 읽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성공하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읽어요? 이야오, 이야오,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얘는 IOU는 이여우라고 읽어요. 이여우, 이여우, 이렇게 읽고, 얘는 EN, 또 그 다음에 더 많이 복습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원래 저는 이거를 백날 100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때 힘들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음문도 우로 시작하는 건데 우리 우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제 우아 우와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우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U는 W로 대체를 하는 게 뭐냐면은 U를 단독으로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성모랑 같이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U가 성모 W로 둔갑을 한 거고 이 I가 성모 Y로 둔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우어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얘는 우웨이 이렇게 읽죠. 죄송해요. 얘는 우와이 이렇게 읽고 얘는 우웨이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얘는 우안 우원 얘는 우왕 우웡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결합 음문은 으는 어떻게 입술을 동그랗게 말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위에라고 왜 했냐면은 이제 유땡땡은 yu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표기할 때 yu 이런 식으로 위에 그 다음에 얘는 위안이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윈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건설음물은 r 이렇게 혀를 굴리는 거죠. r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녹음을 듣고 기본 음모, 성모 결합에 주의해서 읽어보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왜 할까요? 이제 마지막에 총 복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발음은 이제 초스피드로 조금 끝내봤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 음모, 얘는 오어, 으어, 이, 오, 이렇게 읽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어, 으어, 이, 오, 이렇게 읽잖아요. 얘는 이제 앞에다가 성모를 써서 얘 몇 성일까요? 성모, 음모, 성조 1성. 그 다음에 삼성, 얘는 때리다. 그 다음에 사성, 마. 그 다음에 얘는 오어니까 뽀어, 그 다음에 포어, 모어, 얘는 으어, 흐어, 크어, 드어, 찌, 얘 말아 올리는 거. 슈, 두, 우, 얘는 어떻게 읽는다? 위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쉬, 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표기잖아요. 표기. Y는 I로 읽어요. 그래서, 예. 근데 Y는 또 I로 읽어서, 이어. 자, W는 우로 읽는다고 했죠? 우어. 우로 읽어서, 웨이. 자, 그 다음에 YU는 유땡땡으로 읽어서, 위에. YU는 또 유땡땡으로 읽어서, 얘는 위엔.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발음은 다 끝났는데요. 이제 발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발음을 연습을 중고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건데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중국어 하면은 뭐가 좋을까?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HSK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이제 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꽤 만나거든요. 중국에 이제 뭐 칭다오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심천으로 이제 옮긴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업을 더 크게 하실 생각으로 이제 계시는 라오반 뭐 사업가 분을 좀 만나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신다고 하셔가지고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뭐가 좋냐면, 네, 뭔가 이제
항상 나를 업로드 시킬 수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옛날에 제가 YBM 어학원 신촌에서 기초중국어 수업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LG전자에서 조금 약간 높은 직에 계시는 분도 아, 내가 중국어를 10년만 더 했으면 더 일찍 했으면 지금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말이 2017년도였습니다. 지금 2025년도네요. 너무 시간이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언제든지, 심지어는 조금 서비스로도, 정말 더 무료 봉사로, 네, 되게 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더 되게 마음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고 제가 더욱더 많이 이제 영상도 많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